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이 폭락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집값이 버티는 진짜 6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안 그래도 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인데요. 부동산, 집값을 놓고 보면, 이것 또한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쯤 되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이게 좀 정상적으로 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주식이 이만큼 폭락했으니 부동산 또한 어느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요. 막상 이 부동산 시장에 한번 가보면 떨어진 게 거의 없는 곳이 더 많죠. 오히려 이런 부동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곳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네에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을 만나보면요.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집값 그대로예요. 부동산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요. 매물이 없어요. 매물 자체가 아주 귀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봐도 오르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요. 매물이 귀한 것은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헷갈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대한민국이 휘청거리고 심지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까지 나눠주는 이러한 시대에 당연히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 싸게 내놓습니다. 급매로 내놓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집값이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값 기다리면 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집값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집값 떨어진다. 집값 안 떨어진다. 집값이 보합이다. 풍선 효과가 있다. 어떤 지역은 또 상승한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이나 기타 등등에서 발표하는 그런 보고서에는 집값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사들이 넘쳐날 거예요. 앞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한장하겠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있죠. 2020년 10월 부동산 본격 하락. 그 속에 어느 정도의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얘기가 100% 정답이다 라고 말은 못해요. 그 어떤 누가 100%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제가 보는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 또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로 본다면 집을 파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아직 떨어질 시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일단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지 못하는 또 일자리를 100%다 뺏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가 않나요? 즉 지금 당장 집을 내놓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일단 그 여유자금부터 쓴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유자금이 거의 바닥이 되는 시점 그때는 뭐 정부가 주는 돈이 됐든 뭐 대출을 받든 기타 등등 또 해가지고 또 버틴다는 얘기예요. 몇 달 동안은. 그러고 나서 이래저래 다 버틴 만큼 버텼는데 더 이상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내놓는 게 바로 집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집부터 팔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당장 집을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올해 6월까지 장기 보유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때문에 나오는 매물이 지금 현재의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매물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올해 하반기쯤 전 세계적인 질병의 영향으로 장사와 사업이 안 되고 명퇴, 황퇴,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내가 버티는 만큼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그러한 시기가 되었을 때 매물들이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위기 때를 놓고 보면 2007년도 11월 달에는 주식이 급락을 했고 2008년도 7월 달부터 부동산 급락이 시작이었거든요. 요 차이가 주식 급락하고 부동산의 급락 차이가 8개월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요때의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8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목을 해보면 2020년 2월 달에 우리나라 주식이 본격적으로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0년 2월 달 더하기 8개월 하니까 2020년 10월 달쯤 돼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8개월의 기간은 뭐냐? 버티고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 그런 시점이 8개월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입니다. 2020년 10월 집값 본격 하락, 요 방송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값이 이처럼 안 떨어지는 이유 두 번째로 본다면 버티면 오른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이야. 즉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이러한 학습 효과가 머릿속에 배어 있다는 거죠. 요즘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따라서 과거와는 달리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는 사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웬만해서는 부동산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급매물 또한 당장 많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떨어지면 주축, 즉 매수자가 대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장님 급매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제가 사겠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현장에 와 보시면 실수요자 플러스 가수요자들이 매수를 준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매수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떨어지면 살려고요. 15억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12억이다. 그러면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매매 금액 4억짜리가 3억이다. 그러면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저 집에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좀 떨어지면 감사하다라고 이제 그때 매수 대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보면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10조가 풀리고 50조가 풀리고 100조가 풀리고 뭐 긴급 자금 뭐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토지 보상금이 또 몇십조가 또 나오고 결국 이처럼 많은 돈들이 풀림으로써 시중에는 풍부한 유동성이 막 흘러가겠죠. 즉 시중에 돈들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한다면 돈의 가치는 축소가 되겠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증가가 되겠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오른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오른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먹고 살기 어렵고 내 환경이 좋지 않다면 집을 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시기가 더 일찍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0%의 초저금리지 않습니까? 저금리 중에서도 너무너무 금리가 약해요. 0% 이자. 야, 정말 이건 정말 놀란 놀자죠. 그리고 정부는 돈을 계속 풀고 있죠. 시중에 떠두고 있는 부동자금이 무려 1130조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돈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주식으로 갈까요? 은행으로 갈까요? 금융상품으로 갈까요? 펀드로 갈까요? 보험회사로 갈까요? 사업으로 갈까요? 상가로 갈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뭐 주식이나 펀드나 금융상품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상가다, 오피스텔이다. 위험해 보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기에 상가를 산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 중에서도 그래도 안전한 주택이나 아파트 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그다지 폭락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본다면요. 임대사업자 등록이죠. 임대사업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만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의무도 있겠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예요. 4년, 8년. 즉 4년간 8년간 부동산을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의무 임대 기간 내 양도가 제한된다는 얘기죠. 임대차 계약 및 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의무 임대 기간 준수 8년, 4년 동안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안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쏟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수요가 줄어든 만큼 임대사업자의 등록된 매물, 즉 공급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수요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또 수요량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이 유지가 된다. 즉 아파트, 주택의 가격이 급격한 하락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아무튼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요. 이처럼 상승할 이유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리고 하락할 이유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할 이유, 충분한 이유, 하락할 이유, 충분한 이유들이 지금 현장에서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요. 지금의 시국은요. 일반적인 논리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이런 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시국은요. 전 세계적인 질병에 의하여 모든 것이 마치 정지가 된, 올 스톱이 된 듯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끼리의 만남도 2m 거리를 두고 웬만하면 안 만나요. 또 세계의 공장이 문을 닫고 또 재택근무를 하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요. 앞으로의 부동산 미래 또한 불확실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부동산도 아무리 내가 사고 싶었던 부동산도 아무리 내가 현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떨어질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동산은 존버하면 되겠지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막상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면 심리적인 괜찮겠지라는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결국 한 번에 무너지지 않을까요? 물론 오래 버틸 수 있는 분은 오래 버티겠죠.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는 분들은 결국 하나씩 던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또한 오래 버틴다는 의미도요. 본인이 힘들어지면 던지게 돼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날 때, 즉 부동산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때 그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하나씩 두 개씩 던지면서 두려움에 그냥 던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물론 현재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왜? 힘과 힘이 맞붙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들은 보수적 방향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이러다 막차에 올라탔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격대 그 이하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안 떨어지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 누가 공격적 매수를 하겠습니까? 그러지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부동산은 왜 주식처럼 폭락하지 않냐라고 이런 질문에 아주 간단히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부동산은 주식처럼 가볍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시장 또한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보수적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